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콜라보 방송 후에 메네라가 터져버린 아마네 카나타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마네 카나타가 호로라이브 멤버들을 데리고 콜라보 방송을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보 방송이 좀 망해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네라가 터져가지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방송이었냐? 호로라이브 멤버들한테 여행을 선물하는 기획이란 내용의 방송을 진행을 해요. 12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호로라이브 멤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온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송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참가 멤버를 보면 카나타, 마린, 후레아, 노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 4명은 뭐 이해가 가죠. 당연히 카나타는 자기가 기획한 거고, 마린은 뭐 카나타랑 거의 절친 수준이죠. 이제 실친 수준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린이랑 치는 후레아나 노엘이나, 그리고 노엘도 이제 카나타랑 또 나쁜 사이는 아니죠. 그래서 뭐 얘네들이 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명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아야메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미오도 스바루도 없는 콜라보에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안 믿었어요. 또 오락가 놀리는구나, 거짓말이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차원에서 있는 일은 아니다, 다른 세계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얘의 이름을 보고도 설마, 말도 안 되지,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있겠지. 왜냐면 우리 세계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우연과 기적이 겹쳐가지고 다른 세계선의 아야메가 살짝 등장해서 이 콜라보에 참가하는 그런 세계선의 정보를, 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계선의 정보를 잠깐 받아들였던 그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이제 원래는 겹쳐지지 못했던 세계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상복귀 되면서 내 세계관에서, 나의 세계에서의 아야메는 절대 이 콜라보에 참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 아카이브를 보니까 진짜로 아야메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스바루랑 미오도 없는 콜라보에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에 관해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도 이 중에서 아야메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노엘밖에 없겠죠. 일단 노엘이 아야메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아야메도 노엘한테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엘이랑 또 좀 더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엘이 이제 여행 가자 하니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온천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호로라이브 멤버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온천 여행을 자주 가요. 그러니까 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천 여행을 가면 거기 여관에서 묵으면서 맛있는 요리도 먹고 온천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가를 보내는 그런 이제 여행을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갑니다. 그래서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기획의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맞는 멤버들 몇 명이서 소수로 온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잠깐 방송을 켜요. 방송을 잠깐 키면서 잡담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여행을 오면서 있었던 일, 여행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같이 이제 온천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술도 마시면서 여행지에서 잠깐 방송을 키면서 이제 느긋한 내용의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잠시 동안 방송을 켰던지 혹은 안 켰더라면, 뭐 켰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다시 또 방송을 켜서 개인적으로 개인 채널에서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방송을 키면서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제 재밌었던 이야기들, 혹은 이제 썰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평소 이제 게임 방송이나 웃다왔구나 이런 데선 보여주지 못했던 조금 얘네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방송용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지내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색다른 이제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느긋하게 이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훈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은 얘네들을 좋아하고 얘네들이 열심히 방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느긋하게 휴가를 보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버추얼 유튜브 애들끼리 서로 사이 좋은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기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방송이 제법 많았어요. 물론 이것도 자주 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가끔씩은 해볼만 하고 그렇다, 이런 거죠. 약간 대부분 이렇게 느긋한 방송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제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본 채널로 돌아와가지고 썰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이후 방송 내용에서도 그때 여행 갔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자꾸 언급이 되거나 내용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이제 케미를 창출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천 여행 기획의 방송 내용은 이런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장시간 방송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내구 방송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깨기 힘든 이제 게임을 깰 때까지 한다. 현김의 왕까지. 한국에서 이게 이제 유명했었죠. 그런 거라든지, 뭐 어떠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외에는 최근에 미코론의 24시간 방송 기획 같은 게 있었죠. 그 외에는 이제 대형 콜라보 기획 같은 게 있어요. 운동회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마리오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에는 워낙 참가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방송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길게 방송을 하는 거고, 대형 콜라보 기획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거 둘 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뭔가를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형 콜라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내용이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계속 보여지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루하지 않게끔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루하죠. 지루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입담이라든지 혹은 자기도 이거 클리어하고 빨리 자고 싶은데 못 자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이제 괴로운 모습을 보는 거에 또 재미가 있다, 이거죠. 미코로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24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를 도전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어떻게 방송을 구성해야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심을 하고 철저한 기획 하에 이루어진 방송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나타는 온천 여행을 하는데 12시간 동안 방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에 컨셉에 집중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카나타의 방송을 보면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천 여행을 가서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면서 그리고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시청자들이랑 공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12시간 빡시게 방송을 하는 내용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나타가 어중간하게 기획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겠다,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느긋이 있어졌으면 하는 건지 빡시게 놀았으면 하는 건지 제대로 정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느긋하게 지내고 나랑 같이 빡시게 놀 사람은 빡시게 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라고 하면 모두가 참가 안 하게 되는 순간 좆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카나타는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쵸? 그리고 느긋하게 지내는 입장에서도 느긋하게 보내려고 온천 여행을 왔는데 12시간 동안 방송을 켜놓고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게 방송을 타버리니까 진지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조금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키더라도 1시간이나 많아봤자 한 3시간 정도 키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느긋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방송을 안 켰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또 재밌게 또 후일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카나타는 이제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고 자기가 대충 시간을 정해놨어.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자고 싶은 사람은 자도 되고 나는 안 자겠다. 나는 12시간 채우겠다.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자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나는 자러 갈게 이러면서 한두 명씩 빠지더니 카나타 혼자 남는 경우가 나와버렸다 이러죠. 이런 거입니다. 그래가 카나타가 야 방송 시작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내 혼자가 돼버렸다. 나는 이렇게 12시간 내내 방송을 이렇게 흘려놓으면 방송을 켜놓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는 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거를 즐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요. 한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좆됐다라는 걸 자기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했으면 돼. 빡시게 놀았으면 돼. 12시간 동안 그 누구도 못 잔다. 지면 만약에 자러 가도 되는데 자러 가면 지는 거다. 그러면서 벌칙 게임을 정한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느긋하게 12시간 동안 방송을 켜둘 건데 무조건 우리는 느긋하게 여행을 온 거다.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다. 요렇게 했으면 괜찮았어요. 오디오가 비든 말든 자고 있는 애들의 숨소리가 방송을 타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우리들의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느긋한 방송이다 12시간 동안 그냥 켜놓겠다 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멤버들한테 즐거운 느긋한 여행을 선물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든 시청자들한테도 재미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기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느긋하게 지내도 된다, 피곤하면 자러 가도 된다 이래 놓으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이 좆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나타가 신경을 안 썼으면 됐는데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송을 구성할지 정했으면 됐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꼬라지가 났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제가 기획에 관해서 좀 카나타한테 이야기를 해주자면 일단 1년간 열심히 한 호로라이브 멤버들을 위해서 여행을 선물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빡시게 놀고 싶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돼. 그러니까 카나타는 이때도 총대를 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자기는 안 자겠다라고 말한 거야. 왜냐면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방송을 구성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코로네의 영향을 좀 받은 거야. 자기는 안 자고 혼자서 12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온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를 미안하니까 내가 총대를 매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기획자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획으로서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잠들 때까지는 나는 안 잔다 이러면서 방송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오버하면서 방송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할 거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존나게 나대고 오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코로네에서는 얘네도 둘 다 잘했지만은 미코가 이런 걸 잘하죠. 일단 내구 방송은 혼자서 12시간 동안 내내 채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여행 간 애들의 이제 리액션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12시간 채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오버하면서 분위기를 재밌게 끌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을 끌어내는 거야. 억지로 참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고 니들이 피곤하면 빠져나가도 된다. 하지만은 니들이 자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여기 이거 위로 여행이니까 니들이 이 여행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접대를 하겠다. 너희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피곤하면 자러 가도 된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뭐 즐겁게 즐겨준다면 이 방송은 이 기획은 성공한 거다. 이러면서 뭐 평가표를 받는다든지 이러는 거야. 게다가 얘네들이 재미없어 한다. 내가 준비해온 뭐 개그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도 준비해왔어요. 헬륨가스도 준비해오고 뭐 게임도 준비해오고 했는데 그런 걸 같이 하고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카나타가 벌칙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기획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게다가 뭐 오디오가 빌 때마다
누구의 웃음도 들리지 않을 때마다 카나타가 벌칙 주머니에서 벌칙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벌칙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혼자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방송에 컨셉을 정해주지 않고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개판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나타는 느긋하게 여행을 선물하면서도 12시간 동안 짜임새 있게 재밌게 방송을 구성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애들 피곤하다고 다 가버리니까 좋댔다 이거죠. 12시간 다 채우고 싶었으면 애들이 다 자러 가더라도 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있어야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두가 12시간 누군가 한 명은 나랑 같이 깨어나 있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개판이 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느긋한 방송인지 개빡신 방송인지 컨셉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멘탈이 터져요. 멘탈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14일날 올라온 글이죠. 트위터. 이거는 13일이고. 그러니까 여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트윗을 날린 거예요. 이게 카나타의 아내 사람의 트윗입니다. 일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없는 편이 나았네. 미안하다. 이렇게 애들한테 말을 하죠. 멘탈이 그냥 터진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더 재밌었겠고 내가 없었는 게 나았다. 이런 거죠. 자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평생 필요 없는 그대로다. 웃기네 진짜. 이 지랄 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하려고 해봐도 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멘탈이 터져가지고 메네라 발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냐. 호로라이브의 베토벤이죠. 귀가 나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귀가 괜찮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나빠지고 나서 바로 그때 노래를 들어봤더니 지금보다 노래 잘 불러가지고 우울해졌다. 조금 슬퍼졌다. 역시 노래를 못하게 되었구나. 어쩔 수 없네. 이런 말을 또 해요. 이게 이제 카나타가 귀가 장애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미가 이제 토아 라이브에서 카나타랑 같이 나와가지고 카나타가 뭔 말을 했는데 이제 드립을 쳤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지랄 가지고 영상이 터진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1월 2일날 쓴 글이었는데 이때도 메네라가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카나타 호로라이브의 베토벤 장애를 딛고 우뚝 서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